안녕하세요. 스페셜 MC 강세련입니다. 엄마랑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그 목욕탕 이모들이 이 끌어올리는 그런 수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얼굴 거상이니 뭐 귀에 걸었다 어디에 걸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 가슴 거상이라는 게 또 있나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가슴 거상이라는 게 요즘에 새로 뭐 개발된 수술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제 시행됐었는데 가슴 성형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슴 거상 수술도 굉장히 빈도수가 많아지고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슴 거상술을 하시는 이제 우리 어머님 나이대 중에서 가장 좀 나이가 높으신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최근에 하셨던 분들은 65세에 이제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시게 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의욕적으로 뭔가 이제 스스로를 열심히 바꿔봐야지라고 드라이브를 걸고서 인생에 대해서 뭐 더 이제 활기차게 뭐 더 좋은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60이 넘어도 너무 멋진 막 약간 이모 이런 느낌이 나고 그래서 65세이셔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제 모유수유가 끝난 친구들이 또 있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면은 화장실에서라든지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되게 속상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좀 해야 되나?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내 가슴 다 가져갔어. 이렇게 네, 맞아요. 저희 집사람도 똑같았어요. 그래요? 원래는 이제 가슴이 어느 정도 있었다가 이제 모유 수유를 2번에 걸쳐서 하면서 가슴 모양이 많이 바뀌죠. 처지기도 하고 볼륨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쵸. 그래서 연령대별로 수술하시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20대, 30대 초반에는 가슴에 볼륨이 없으니까 가슴을 좀 키우기 위한 가슴을 좀 크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이제 한 30대, 40대 되면서 이제 모유 수유 후에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애들 학교 좀 보내고 그러면 이제 내 몸을 돌아보면서 이제 가슴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옛날 가슴 생각하면서 다시 좀 예뻐지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생기고 그게 이제 또 지나고 한 50대, 60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처짐이 생기니까 그때는 좀 거상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 끝나고 나서 수술할 때는 거상술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 확대가 보통 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양에 있어서도 위에 뽕긋했던 게 막 훅 꺼지고 그리고 피부도 약간 좀 늘어남이 생기고 그래서 거상도 할 뿐만 아니고 가슴 확대도 같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처졌는지 거울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서양 기준으로는 유두의 위치와 가슴 밑선의 위치를 봤을 때 유두가 가슴 밑선 위치까지 오면은 처졌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거상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인에서는 그렇게 밑선의 위치와 유두의 위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국인에서는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쇄골 중심부랑 그리고 양측 유두를 이제 봤을 때 요 그려지는 모양이 정삼각형이면 괜찮다. 비일달한 삼각형이다 그러면은 좀 처짐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삼각형. 여러분들 지금 거울로 가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정상 지금 우리 작가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거울 가셔서 정삼각형인지 한번 확인을 해서 보시고 만약에 살짝 좀 내려왔다 싶으면은 좀 거상을. 근데 궁금한데 거상은 어떻게 해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뭘 어떻게 하죠? 우리가 모든 거상 수술은 흉터가 제일 적게 보이고 잘 감춰질 수 있다거든요. 눈이 처지면은 쌍꺼풀 라인이 안 보이니까 그쪽을 통해서 하고 여기로. 얼굴이 처지면은 귀 앞 라인이 안 보이니까 여기를 통해서 하고요. 가슴에서는 조금 처졌을 때는 그냥 유륜 주변이 그래도 경계를 통해 가지고 거기가 가장 안 보이니까 유륜이 있으면 유륜 위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올려주는 수술을 하고요.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슴 아래쪽에 그래도 이렇게 처져서 가려지는 부위니까 여기쯤 아래쪽을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모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올려요? 그래서 유륜 위쪽을 이렇게 올리고요. 유륜 위쪽에 그래도 여기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는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모아서 수술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뭘로 올리나요? 혹시? 실로 꼬매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상하신 분들은 아까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거상이랑 확대술도 조금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방식이 될까요? 보통 우리가 노화 과정, 특히 이제 모유수유라든지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 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꺼진 것과 그리고 꺼지면서 늘어났던 피부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쵸. 네. 처진 게 고민이다라고 하면 거상만 하는 거고요. 어? 아, 옛날처럼 다시 볼륨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보형물 같은 거를 같이 삽입해가지고 좀 볼륨도 이제 증가시켜주죠. 그러면 이게 뭔가 꺼지고 처지고 하다 보면은 피부도 약간 얇아졌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사이즈가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상과 같이 확대를 할 때는 사이즈가 좀 제한이 있나요?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우리가 보형물을 넣을 때 네. 사실 노소를 불문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피부 두께와 지방 두께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처진 분들은 조직 자체가 아무래도 얇아지면서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넣을 때 크게 넣는 거를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만족감보다는 후회감이 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너무 티가 맞아요. 그래서 목욕탕 가가지고 할머니들 가슴 수술 예전에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좀 티가 많이 나죠. 맞아요. 네. 네. 그게 그런 거를 이제 예측하지 못하고 보형물을 좀 과도하게 이제 넣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보통 이제 거상과 확대를 같이 할 때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형물을 설정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네.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만약에 저는 확대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한번 눕는 김에 한번 연 김에 네. 뭐 좀 같이 할 거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부유방이라든지 뭐 유두 모양이라든지 뭐 요런 거 뭐 팔뚝이라든지 뭐 요런 거 혹시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걸 다 알고 계시네요. 검색 많이 해봤어요. 네. 혹시 있나요? 특히 이제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유두의 모양도 많이 망가져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많이 이제 모유수유 그쵸, 과정에서 그쵸. 잡아당기고 그쵸. 깨물고 하면서 네. 유두도 굉장히 많이 커지거나 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유두를 축소한다든지 유두의 모양을 같이 잡아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나이 먹으면서 부유방 같은 데 살이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유방에 지방 흡입도 종종 같이 합니다. 그 정도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겠지만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뭐 사망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좀 어떤가요? 실제로 가슴 수술에 있어가지고 수술 자체 위험성은 굉장히 낮아요. 또 성형 수술에서도 약간 위험성이 높은 수술과 위험성이 낮은 수술로 좀 이제 분류를 하자면 네. 당연히 뭐 쌍꺼풀 수술 같은 게 위험성이 가장 낮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술의 범위에서 뭔가를 이제 절제하는 수술, 특히 뭐 양악 수술 뭐 이런 거는 좀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쵸. 근데 가슴 수술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뭐 코라든지 뭐 이런 네. 수술과 위험성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서 보여지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은 가슴 성형이 아니고요. 지방 흡입이라든지 또는 뭐 윤곽 수술이라든지 양악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은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수술 마취 약간 이렇게 수술 후 관리 그런 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수술 자체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찾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와야 되고 공복 유지 꼭 하셔야 되고 맞아요. 공복 유지 안 하고 오면은 큰일 나고 이런 거 그렇죠. 잘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거상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 한다라고 했으면은 수술 같은 거는 이제 회복력이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더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50대 이후에 거상을 하시게 되면은 회복력이 조금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게 되면은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는 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력의 지연이 막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복 과정은 똑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뭐 한 달 정도 보정 속옷 하는 걸로 회복은 그냥 마무리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중년이 되면 성인병 같은 게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뭐 당뇨라든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거를 잘 관리를 하면서 수술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또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슴 성형, 특히 가슴 거상 수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정말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나 창피해서 못 왔어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뭐 100세 건강시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가슴 수술을 40대, 50대, 60대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가슴의 처짐 또는 가슴의 꺼짐 현상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찾아가서 담당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만나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